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FOMC에서 할 것으로 예측은 됐고, 지금 선물 쪽에서 보니까 0.5%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이게 놀라운 건 0.5% 인하를 갑작스럽게 해버렸다는 거죠. 좀 빠르게 그 선제 대응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급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또 급락할 줄 알았는데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 시장이 초반에 좀 약간 따라가는 듯 예, 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왔죠. 그래서 그 점도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 이유를요. 근데 사실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어제 고점에서 우리 시장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제 고점 대비로 따져보면 그렇게 지금 보면은 뭐 40포인트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는 아니고 한 10몇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정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FRB 쪽에서 뭐 거의 예고를 하고 바로 시행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최근에 단기 유동성 시장에 참여를 했었던 그 방식하고 아주 유사하죠. 선제적이고 무제한의 개입을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막 50bp씩 막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금리 완화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모습하고 참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졌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좀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 모습인데 6월 FOMC 회의 목표 금리 확률을 뭐 CME 패드워치 툴에서 보니까 25bp 인하 확률이 52.4%로 높아졌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25bp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이하로 내려가는 확률들이 줄어들면서 25bp가 좀 커진 것이고 9월 달이나 12월의 목표 금리 확률 중에서 제로 금리가 될 확률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 기대 심리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조절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뉴스에 뭐 좀 하락을 했지만 투자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렇게 기대 심리가 좀 완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조절되는 모습 속에서 다시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 국채 랠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 전략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독일 국채금리 수익률 한번 뽑아봤습니다. 변화가 좀 많이 커졌죠. 뭐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그래프 보여드리는데 푸른색의 선이 10년물 미국채 금리고요. 붉은색이 1년물 금리 그리고 검은색 선이 한국의 10년물이고 아래쪽에 노란색이 독일의 10년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8월의 전저점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은 이 8월의 전저점보다 좀 높이 위치되어 있죠. 검은색 선이요.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은 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독일 자체는 이 금리 레벨이 틀려가지고 저렇게 아래쪽으로 따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8월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좀 제일 좀 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미국의 저 푸른색 선하고 붉은색 선은 그 저점을 이탈하면서 휙 빠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렇게 수직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결국 가격은 급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타 국가보다 좀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저렇게 급락 속도를 본다면은 시장의 기대감은 훨씬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런 모습이 보통 나타나려면 반대쪽에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좀 올라갈 것이나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거나 25bp 인상 한 번 하면은 하락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었던 그런 측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반대 포지션으로 갈아타거나 손절하는 경우 그럴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 그렇게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모습을 저 그래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를 넘어선 그런 모습은 채권 금리 쪽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저금리 상태에서 투저금리 수준으로 진입했다라는 점. 그렇다면 자산 시장,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은 급등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 쪽에는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효과가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추가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 결국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금리 인하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금리 인하를 하고 그것이 실제로 부의 효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부가적인 모습이 또 나타났었다는 점. 이 점들을 좀 감안하면 금리 내려봐야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정책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선이 우리보다 최저가 낮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리기 전이니까. 이런 부분이 달러 약세로 갈 거고 외국인들이 이탈됐던 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갔는데 어때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머징, 특히 우리 시장 이쪽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다. 금리하고 환율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역시 우호적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봤듯이 미국 국채나 미국 국채가 이제 한국 금리 국채 금리보다 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 부각될 수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도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한국 쪽으로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외국인 매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반전은 단순히 원달러 하락을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월요일에는 20원이나 내려도 안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왜 10원밖에 안 내렸는데 왜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설명 드렸었던 상대적인 강세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치의 약세를 보이는 것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그렇게 되는데 24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 12시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 2.2% 정도 빠진 상태에서 원화는 2.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0.6% 정도 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약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원화 강세보다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향후를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등했었던 1150에서 1190원 그 안으로 이제 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강세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수치상으로 오늘 외국인 달러 선물 매도가 좀 많죠. 오전에는 한 32,700계약 나왔는데 지금은 31,100계약 정도 실시간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수급도 이제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환율 쪽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쪽에서 힌트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르게 저희가 좀 여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코스피 바닥론이 사실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중국 8% 빠졌을 때도 그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계속 시장이 급락하다가 오늘 정도에서 지금 바닥론이 또 솔솔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당연히 막연히 뭐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 진입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수치상으로 따져가면서 좀 접근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율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수급의 본격적인 개선이 기대되려면 우리가 가시화된 어떤 시장 내부적인 모습을 주식시장 내부적인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극단적인 매도세를 보였었다라는 점 그것이 반전이 되는지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쏠림 현상이 강화됐었던 삼성전자 흐름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쪽을 제가 한번 오늘은 분석을 좀 다각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매도세가 상당했다라는 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공매도 추이 어제까지의 모습을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프를 보셨을 때 2월 4일에 177만 주가 나온 다음에 계속 공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맨 왼쪽에 가장 높은 막대기인데요. 그리고 표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막대기 나타나는 건 지금 2월 5일 수치군요. 2월 5일이 254만 주로 가장 높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막대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6일에 97만 주, 그 다음에 27일 이후에 100만 주대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이틀 같은 경우는 180만 주나 공매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00만 주대 공매도가 올해 들어서 이제 1월엔 없었는데 2월 들어서 처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작년을 한번 따져보니까 1년 내내 따져봐도 100만 주 이상 이렇게 나온 경우는 3일에 불과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2월의 매도가 지나치게 좀 강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냥 매도도 아니고 공매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봐도 공매도가 이제 흔히 좀 잘 나오고 주식 선물이 상장돼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여건이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같은 업종임에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가장 많은 공매도가 25일에 기록했었던 33만 주인데, 작년에는 33만 주 이상 공매도가 나온 게 무려 1년 동안 50일이나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33만 주짜리 한 번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기적인 숏셀링 세력이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파생상품 포지션에서도 매도 클라이맥스 구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외국인 주식 선물 매도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표에서 붉은색 선이 주식 선물 추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면은 매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게 계약수가 마이너스가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외국인이 주식 선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삼성전자 미결제, 그러니까 주식 선물의 미결제 약정 수량이 증가되는 거하고 동반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월 7일 이후에 주식 선물 미결제가 최고치 늘어났을 경우가 며칠 전이었는데 120만 계약이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외국인 주식 선물 순매도 수량이 그 기간 동안에 62만 주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주식 선물은 미결제가 10만 계약 자체도 안 되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량이 등장하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집중이 됐다.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반전 효과가 이제 과연 나타날까? 바닥을 다진다면 반전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결제도 한 10만 계약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식 선물 쪽으로요. 그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과 더불어서 주식 선물 쪽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은 주식 선물 쪽은 공매도하고 틀리게, 공매도는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지만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선물 만기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하고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거래일수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주식 쪽에선 대차장구하고 공매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일정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주식 선물 쪽에서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 주식 선물 매도가 좀 수량이 축소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 미결제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바닥이 굳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코스피의 바닥도 덩달아서 좀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반대의 경우 삼성전자 약세 보이고 주식 선물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식 선물 미결제도 늘어나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식 선물 만기일에, 그러니까 주식 선물 동시 만기일에 극단적으로 좀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고 전체적인 환경 요인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의 경우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오늘 주식 시장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장은 뭐 여러 가지 호재도 보이고요. 근데 사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나 뭐 지금 이탈리아나 이란 쪽도 그렇고 이게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서 볼까요? 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또 이게 반전이 되면서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항상 시장에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국채 발행 일정, 미국 쪽이요.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좀 조심할 점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 발행 시기 때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모습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국채 발행하니까 달러 쪽이 당연히 뭐 글로벌 달러 그쪽으로 몰려갈 테니까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어 왔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악재 이번에도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2월 20일부터 27일 사이가 미국 국채 발행 시기였습니다. 그때 단기물, 중기물 각각 이제 발행이 됐는데 중기물만 따져봐도 560억 달러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총 발행 물량이 아니라 증가되는 물량이 560억 달러나 늘어나는 그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악재 발생이 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 우연의 일치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발행 물량이냐면 1분기 발행 물량의 20% 정도가 거래일수 3일에 몰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 위축되고 달러 강세 나타나고 이머징 마켓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구축이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발행이 된 다음에는 지금 풀리는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언제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날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2월 후반부 같은 그런 물량, 조금 더 증가하는 물량이 3월 10일부터 12일, 그다음에 24일부터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이 진행되는 그 시기 때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달러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12일이죠. 그래서 10일부터 10일 이때는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24일, 26일 이 구간에서 유동성 위축 국면, 위축이 되는 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할 점들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